한국은 그냥 잠자려고 지나가는 곳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그녀의 말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낱 경유지에 불과했던 나라에서 경험한 특별한 일들이 자신의 경력을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경유지인 한국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바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을 나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비행기 기장이라는 직업은 늘 새로운 곳을 만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전 세계의 하늘길을 누벼왔지만 어느샌가 모든 도시가 똑같이 느껴지더군요. 사람들도 풍경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집이 있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동안이 텅 빈 시간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15년간 하늘길을 누벼온 제 이름은 타티아나 코발프입니다. 러시아 항공의 베테랑 국제선 기장이에요. 동료들은 저를 까다롭고 뭐든 비판적으로 본다며 코발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예민한 제게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원래 도쿄를 거쳐서 시드니로 가는 노선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에 있는 제주로 경유하게 됐어요. 제주? 거기가 어디지? 처음에는 어딘지 기억조차 나지를 않았어요. 지도를 검색해보니 한국에 있는 작은 섬이라는 걸 알았죠.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곳이지 뭐 별반 다를 것도 없겠지 또. 책상 위에 핸드폰을 던져놓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다 작고 복잡하면서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너무 시끄럽고 일본은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되려 그게 차갑게 느껴지고 한국은 글쎄요. 그냥 한국이란 나라 자체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제주? 관광객들은 많다고 하던데 그런 휴양지 같은 곳은 별로야. 동료 기장 안드레이가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제주가 뭐 특별해? 발리나 푸켓만 못할 텐데. 맞아. 그냥 호텔에 처박혀 있다가 가려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죠. 사실 이런 태도는 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도 전에 판단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비행 준비를 마치고 조종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잿빛 하늘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또 무의미한 여정의 시작이거니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제주로 가는 여정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코발바, 출발 준비 완료됐어. 부기장 안톤의 말에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승객들은 이제 막 탑승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승객들의 설렘 가득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설레는 마음은 언제부터 내게서 사라져버린 걸까? 비행 중에도 저는 여전히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구름을 뚫는 그 과정부터 구름 위로 솟은 태양과 푸른 하늘. 그냥 컴퓨터의 배경화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승무원들이 웃으면서 기내식을 나눠주는 모습도 그저 직업상 짓는 미소로만 보였어요. 제 마음은 이미 굳어있던 거였죠. 제주 도착 30분 전입니다. 제주의 날씨는 화창하고 기온은 섭씨 23도입니다. 관제탑의 안내를 받으면서 서서히 고도를 낮췄어요.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작은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그저 착륙에만 신경 썼어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또 하나의 무의미한 경유지에 도착했구나 생각 들었어요. 작은 공항을 향해서 천천히 비행기를 몰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음 목적지로 향해 있었죠. 이 작은 섬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주의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생각보다 포근한 바람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5월의 모스크바는 한창 쌀쌀한데 이곳은 이미 조금 이른 여름 같더군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곧장 숙소로 향했습니다. 공항 밖에 있는 호텔 셔틀버스를 탔죠. 안녕하세요, 코발프 기장님. 버스 기사가 제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하는 것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국식 발음이 아닌 러시아 발음으로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러시아어로 말하시는 거죠? 물었더니 버스 기사는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요즘 러시아 손님들이 제주도에 많이 오셔서 공부 좀 했습니다. 타티아나 니콜라예비치 코발프 씨 맞죠? 제 풀네임을 아는 게 정말 뜻밖이어서 놀랐어요. 그렇게 한바탕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니 목마름이 확 몰려왔습니다. 장시간 비행 후엔 항상 그래서 물병을 꺼내 까려고 하니 버스 기사가 제 손을 멈췄어요. 기장님, 저희 섬 특산품 감귤 주스 한번 드셔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든 주스를 한 모금 마셨는데 새콤달콤한 맛이 입 안가득 퍼지는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짜 과일 원물 맛 그대로라서 정말 신선했죠.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에 버스 기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버스 기사는 제주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제주도는 한국 남쪽 끝에 있는 화산섬입니다. 저희는 이곳을 삼다도라고 불러요. 돌과 바람, 여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김 기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창밖으로 펼쳐진 제주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와 구멍이 송송 뚫린 검은 현무암, 그 사이로 펼쳐진 녹색 들판의 조화가 환상이었습니다. 김 기사가 러시아의 톨스토이 이야기를 꺼내며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어지니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김 기사는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많이 알고 있더군요. 그렇게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도브리데인이라며 제게 인사했어요. 서툴지만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에 의아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의 전망에 잠깐 넋을 잃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지는 해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담고 싶은 마음이 든 순간이었달까요? 침대에 누워서 내일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호텔에서 쉴까 했지만 김 기사가 추천해준 성산 일출봉이 번뜩 떠올랐어요. 평소의 저와는 다르게 괜히 나가보고 싶었어요. 작은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주 특산품인 흑돼지 베이컨이 들어간 샌드위치였죠.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가니 어제 만난 김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고 김 기사가 물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가볼까 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아, 좋은 선택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은 운행 일정이 없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뭘까?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뭔가 속셈이 있나 의심도 했지만 김 기사의 표정엔 그저 순수한 친절만 보였습니다. 성산 일출봉으로 가는 길, 김 기사는 제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주는 옛날부터 독특한 문화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육지와 달리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았죠. 해녀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해녀라는 말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해녀는 산소통 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들입니다. 평균 나이가 70세가 넘어요. 그런데도 매일 차가운 바다에 들어갑니다. 정말 대단하죠.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 작은 섬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성산 일출봉에 도착해 정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경사였지만 힘들수록 마음만은 편해졌어요. 정상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화산 분화구와 그 너머로 펼쳐진 푸른 바다. 이런 장관은 처음이었죠. 어떠세요, 기장님? 김 기사가 물었습니다. 놀라워요. 솔직한 감정이 튀어나왔어요.
잠시 현실을 잊고 풍경에 빠져들었죠.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당황하고 있던 차에 한 노부부가 다가왔어요. 외국인인 것 같은데 이거 쓰세요. 할머니가 우산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손님인데 어떻게 그러냐며 저는 거절했어요. 멀리서 오신 손님이 비에 젖으면 안 되죠. 함께 쓰면 돼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노부부와 함께 우산을 쓰고 하산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제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노부부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그런 생각을 지웠습니다. 하산 후 김 기사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김 기사가 제주 해산물을 추천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제주는 해산물이 정말 신선해요. 처음 맛보는 전복죽과 해산물 요리에 감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신선함이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다는 것을.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한 곳이구나. 점심을 마치고 다시 제주 시내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배에 심한 통증이 왔어요. 전복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기사님, 잠시 세워주시겠어요? 간신히 말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내려 길가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모양입니다. 기장님, 괜찮으세요? 김 기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전복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말을 못했어요. 간신히 말하자 근처 해녀식당에서 나온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주 쑥차예요. 소화에 좋아요. 따뜻한 차를 건네받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직원이 차로 데려다 줄게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이미 젊은 직원이 차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가까운 병원이에요. 금방 갔다 올 수 있어요. 낯선 외국인인 제게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 러시아에서는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데 말이죠. 의아했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통역이 필요할까 걱정했는데 의사가 영어로 상담해 주셨어요. 다행히 심각한 알레르기는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도 많이 보시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 제주는 관광지라 외국인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언어는 준비해 두죠. 의사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관광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니 김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걱정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김 기사의 미소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달라진 거겠죠. 처음엔 그저 무의미한 경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내일은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김 기사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제주 올레길이요. 걸어서 제주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올레길은 제주의 숨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 경험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낯선 이들의 친절,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생겨난 작은 변화. 이 섬에 대해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올레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주 올레길은 섬을 한 바퀴 도는 도보 여행길이라고 들었어요. 호텔에서 추천한 코스로 향했죠. 맑은 하늘 아래 바닷가를 따라 이어진 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걷다 보니 우연히 다른 러시아 승무원들을 만났어요.
저와 같은 항공사 소속이었죠. 반가워서 인사를 나눴는데 그들의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여기 뭐 볼 게 있다고 나온 거야? 그냥 시간 때우는 거지. 안나라는 승무원이 말했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친절해.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아. 미하일이 덧붙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났습니다. 제가 처음 제주에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태도였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지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난 오히려 진심으로 친절한 것 같던데. 올레길을 따라 함께 걷던 중 미하일이 길 안내판을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영어도 제대로 안 되네. 이런 시골 동네가 무슨 국제적인 관광지라고.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 우리가 이곳 문화를 모르는 것뿐이야. 왜 그래, 코발프? 갑자기 한국 편들어? 안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넌 아직 이곳 사람들의 진심을 모르잖아. 제 말에 그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때 현지 주민으로 보이는 노인이 지나가다 미하일이 실수로 부딪혔습니다. 미하일은 아무 말도 없이 지나쳤어요. 저는 급히 노인에게 다가가 영어로 사과했습니다. 제 친구 때문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노프라블럼. 짧은 영어로 대답하시더군요. 미하일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사과는 했어야지. 왜 그러는 거야?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뭘. 이런 작은 섬나라 사람들에게 사과할 필요 있어. 미하일의 대답에 더 화가 났습니다. 이 작은 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지 너는 몰라. 내가 길에서 쓰러져도 그들은 너를 도와줄 거야. 안나와 미하일은 제 반응에 놀란 듯 했습니다. 코발바, 왜 이렇게 예민해진 거야? 그냥 농담이었잖아. 그런 농담은 재미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좀 더 걷고 싶으니 너희는 먼저 가. 동료들과 헤어진 후 홀로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새삼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무심코 지나쳤을 이 섬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진심을 이제야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올레길에서 돌아온 저녁, 호텔 근처 흑돼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앉아 메뉴를 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한국 가족이 앉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딸이었습니다. 고기를 주문했는데 처음 보는 방식이라 당황했어요. 테이블에 설치된 그릴에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었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난감했죠. 그때 옆 테이블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처음이신 것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드시겠어요?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의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들의 테이블로 옮겼습니다. 저는 김준호예요. 여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수진이에요. 청년이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타티아나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왔어요. 제가 말했죠. 와, 러시아요? 멋지네요. 톨스토이 고향이잖아요. 준호의 아버지가 반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흑돼지를 굽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어머니는 쌈을 싸서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추에 고기랑 쌈장을 넣고 마늘도 넣고 한 입에 쏙 드셔보세요. 어머니의 설명대로 한 입에 먹었더니 입안에 풍미가 가득 퍼졌어요. 진심으로 감탄하니 어머니가 웃으시며 얘기하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먹는 방식이에요. 함께 나눠 먹는 게 더 맛있거든요. 준호가 설명해 주었죠. 식사 중에 준호 아버지가 소주잔을 채우며 저에게 건넸습니다. 러시아에선 보드카를 많이 마시죠? 우리나라엔 소주가 있어요. 소주를 한 잔 마셨는데 생각보다 순하고 깔끔했습니다. 맛있네요.
러시아 보드카보다 도수가 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이 마실 수 있죠. 준호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처음 본 사람과 음식을 나누는 일이 거의 없어요. 솔직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함께 먹는 게 더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마음을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인데 정을 나누면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수진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며 제주 흑돼지를 즐겼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정이라는 개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낯선 이에게 마음을 여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준호네 가족은 내일 제주 전통시장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주저없이 수락했죠. 이제 이 섬이, 이 사람들이 더 궁금해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네 가족과 만나 제주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칼칼한 냄새가 나는 거리를 지나가다 준호가 물었어요. 타티아나 씨,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글쎄요, 러시아 음식은 별로 맵지 않아서. 그럼 한번 도전해보세요. 준호가 길가의 포장마차로 저를 이끌었어요. 떡볶이 2인분이요. 준호가 주문했고 아주머니가 내놓은 것은 처음 보는 새빨간 음식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입에 넣었는데 순간 입안에 불이 붙은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걸 본 떡볶이 아주머니가 급히 우유 한 팩과 단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드세요. 덜 매울 거예요. 우유를 마시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제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아주머니가 웃으셨어요. 외국인들은 처음엔 다 그래요. 괜찮아요. 이 작은 친절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낯선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러시아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시장을 구경하며 준호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타티아나 씨, 제주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곳이에요. 제주는 오랫동안 자연과 함께 살아온 섬이에요. 돌과 바람, 바다가 사람들의 성격을 만들었죠. 억척스럽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준호 어머니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우도라는 작은 섬으로 향했습니다. 페리를 타고 15분 정도 가니 아름다운 작은 섬이 나타났어요. 하얀 등대와 청보리 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도에서 자전거를 빌려 섬을 한 바퀴 돌았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는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죠. 해변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무의미한 경유지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어느새 제 인생에서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도 좋았지만 더 감동적인 건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단순한 경유지라고 생각했다니.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졌었는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무슨 생각해요? 준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냥 이곳에 와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머물고 싶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제주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이번엔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서 이 섬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로 향해야 했죠. 짐을 정리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라산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아무 감흥 없이 봤던 풍경인데 이제는 떠나기 아쉬운 모습이 되었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김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장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 김 기사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어제 준호 씨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제주는 작은 섬이에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곳이죠.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르자고 김 기사가 제안했어요. 해녀 박물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주 해녀들의 삶을 자세히 볼 수 있었죠. 산소통 없이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70대, 80대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분들이 제주의 진짜 영웅들이에요. 김 기사의 말에 마음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김 기사가 조그만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감귤 모양의 열쇠고리였습니다. 작지만 제주를 기억하시라고요. 다음에 또 오실 때 만나요. 꼭 다시 온다고 진심을 다해 약속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준호네 가족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타티아나 씨,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준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제 이별 인사했는데 또 와주셨네요. 저를 생각해서 시간을 내준 것에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종이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비행기에서 드세요. 김밥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주도가 특별한 곳이 됐어요. 그들에게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준호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연히 만난 사람들도 모두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타티아나 씨와의 만남도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제주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게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채운 특별한 장소였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이 먼저인 나라였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오겠다고,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서 이 나라를 다시 찾겠다고.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 중에 김밥을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낯선 곳도, 낯선 사람들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이었고, 인연이었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주는 지도 위의 작은 점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먼저인 섬,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곳입니다. 제주를 겪고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타티아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주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